콘방와 도쿄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케이짱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와주셨군요. 저는 이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누군가 찾아왔어요. 해줄 이야기가 아주 많아 보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들어오세요. 이 검은 밤 속으로.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윤진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쿄 케이짱님. 저는 미국 LA에서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지금 40대 후반,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 일을 겪기 전에는 귀신이 있다고 믿지도 않았거니와 공포물 영화 같은 것을 즐겨볼 정도로 별로 무서움을 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포물 영화를 봐도 바로 잊어버리거든요. 하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이 일을 겪고 나서 귀신, 아니 영혼은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때는 2013년인가 2014년인 것 같습니다. 11월 말, 흑인 주인 남자분이 지병으로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제가 보고 느낀 일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 주인이 사시다가 근처에 집을 하나 더 사셔서 이사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두 집이었던 집 가운데 벽을 허물어 한 집으로 만든 경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문이 두 개이고 지금은 두 개의 문을 다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한쪽 문만 사용했던 때였어요. 저희 집에는 줄리라는 반려견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옆집 개와 저희 개가 갑자기 막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집 개는 짖는 걸 멈췄는데 저희 집 줄리는 계속 짖길래 마루에 나가서 줄리 스탑!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오려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문이 열려있는 느낌이 들면서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흑 같은 어두운 문 밖에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이 들어 얼른 방으로 들어왔는데 줄리는 짖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다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 그냥 다시 잠을 청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마루의 문은 꽉 닫혀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분명히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본 건 무엇이며 또 제가 느낀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줄리는 왜 그렇게 짖었을까요? 이 일이 있은 후 저와 신랑은 어떤 때는 굉장히 화가 나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슬픈 마음이 수시로 들었어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졌죠. 전 주인분이 죽은 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그리고 전 주인분이 살고 있던 집 모두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그 주인분은 제가 이상한 느낌을 자주 겪었던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았던 그 문 쪽에서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저와 저희 남편이 느꼈던 너무나도 화나고 너무나도 슬픈 마음,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했던 건 그분의 마음이 전달돼서일까요? 그리고 저희 신랑은 저희 집 마루에서 전 주인으로 보이는 검은 그림자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살던 그 흑인분의 몸집이 좀 컸거든요. 제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말을 못했다고 하고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밤에 마루에 나가는 건 좀 삼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제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가스레인지랑 함께 붙어있는 오븐이 세상에 저절로 켜지는 거예요. 삐 소리를 내면서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켜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오븐이 왜 이러지? 그리고 저는 별일 아닌 양 아무 생각 없이 오븐을 껐습니다. 그 후로 두세 번쯤 오븐이 스스로 켜졌던 것 같아요. 제가 오븐을 사용하는 날은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정말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사용하지 않거든요. 진짜 마지막으로 오븐이 켜졌을 때 저 완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침 7시 갑자기 오븐이 켜지는 소리가 삐 하고 들려 너무 이상해서 부엌으로 가봤는데 오븐 상단에 온도 조절하고 시간 조절을 하는 스크린에는 항상 숫자가 떠요. 글자가 나오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븐 상단 조그만 스크린에 분명히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하이. 라고 말이에요. 저희는 전 주인분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하여 하연초를 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2주 정도 기도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엔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고 저는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의 신랑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주인분이 우리랑 인사하고 싶으셨나 보다. 그치? 하이.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꾸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방송과 유튜브를 즐겨보는 25살의 여자입니다. 이 일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겪었던 일이에요. 저한테는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어서 언니에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5층짜리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저는 102동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던 102동과 그 옆에 101동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놀이터엔 그네가 있었는데 그 그네는 101동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었고 저는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남자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1동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그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남자아이가 보고 있는 시선을 따라 위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바라본 곳에는 그 남자아이의 엄마가 옥상에서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얼마 후 그 아이의 엄마가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그네를 타면서 그 모든 광경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투신하기 직전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후 그 아이의 엄마의 몸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얼굴은 제가 있는 쪽 방향으로 꺾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뜬 채 그 아주머니는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쾅! 하는 커다란 소리에 아파트 주민분들은 모두 다 나왔고 아이의 눈을 가린 채 아이를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구급차가 와서 그 아이의 엄마를 태우고는 병원으로 떠났죠. 네, 저 또한 그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저는 병원을 다니며 저의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는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중학생이 됐죠.
아파트 공동 현관 쪽 계단에 앉아서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저 무교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또다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희 옆에 계십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선택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여자를 쳐다봤죠. 몇 년 전 저랑 눈을 마주친 채로 투신 자살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한 상태로 그 여자분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글쎄 저의 손을 잡으시면서 근데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다시 있네? 라고 말했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죄송한데 저는 초면인 것 같아요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습니다. 네, 그분이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신 건 너무나도 다행이고 좋은 일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알아본 걸까요?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맛있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최유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겪었었던 일입니다. 그 시기가 오빠랑 제가 진짜 엄청 많이 싸우던 때였어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오빠랑 저는 서로 죽이네 마네 하면서 싸우고 그때 저는 진짜 정말로 오빠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원래 아빠는 출장을 가 계셨고 엄마도 일하시느라 밤늦게 돌아오셨고 오빠는 고등학생이라 야자 때문에 저 혼자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집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혹시 은주씨? 저는 단연컨대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때 전 친한 남자애도 없었고 삼촌들 목소리까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둔한 애는 아니었고요. 정말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한 20대 후반쯤 같았어요. 저는 누구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은주씨, 집에 엄마 계세요? 지금 엄마 안 계세요. 그보다 누구시냐고요? 집에 은주씨 혼자 있구나. 누구냐는 제 말은 계속 씹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엄마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어서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 엄마 지인분들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목소리를 가진 젊은 남성은 처음 들었고 본 적도 없는데 누구지 싶었어요. 누군지 알아야 이런 사람이 전화 왔다고 엄마한테 전해줄 텐데 근데 이 사람 끝까지 자기 정체를 말을 안 해요. 계속 제 말을 씹더라고요. 누구시냐고요? 대답을 하세요. 은주씨, 오빠가 싫죠? 갑자기 대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 왠지 모르게 불쾌해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네? 오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죠. 정말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묻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땐 정말 오빠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아는진 모르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맞아요, 오빠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오빠한테 무슨 짓을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은주 씨, 왜 대답이 없어요? 네? 오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죠. 라면서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계속 웃는 거예요. 전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 절대 우리 엄마랑 아는 사이 아니야. 어쨌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상한 사람이다 싶어서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제가 끊어버린 집 전화가 또 울리더니 전화를 받아보니까 또 계속 웃음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전 전화를 또 끊었어요. 그런데 또 전화가 왔죠. 전화를 받으니까 또 아무 말 없이 미친놈처럼 계속 웃어댔어요. 저는 정말 너무 불쾌하고 소름이 돋아서 전화를 끊고 아예 코드선을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잠잠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 집 전화 잘 안 받아요. 너무 무서워서. 언니, 그 남자 진짜 뭐였을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오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죠.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최지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평범한 23살의 여자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15살 때 꾸었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때 꿈을 얼마나 꾸시나요? 그 중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평소에 미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 가끔 재미로 타로를 보는 정도랄까? 하지만 엄마 쪽은 독실한 기독교이고 아빠 쪽은 제사를 지내고 미신을 믿는 분위기의 무교입니다. 하지만 저는 딱히 종교도 미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15살 때 꾼 꿈이 저에게 귀신, 꿈의 몽 등의 이런 비과학적인 것들을 믿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8년 전 15살 무렵 저는 반항적인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중2병, 그 이상으로 방황을 했었어요. 사사건건 엄마와 부딪혔고 엄마와 싸울 때마다 낮아지는 자존감,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거식증이 비슷하게 찾아왔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았어요. 사람 2명 정도가 누우면 꽉 찼던, 그렇게 비좁았던 제 방에서
불을 다 꺼놓고 씻지도 않은 채 근 일주일을 굶었습니다. 밥을 먹고 싶지가 않아서 일부러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간간히 마셨고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어서 그냥 계속 잠만 잤습니다. 그냥 자면서 죽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하루 이틀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엄마는 퇴근하고 돌아오셔서 제 방문을 한번 열고는 너 뭐하니? 학교는 안 가? 라고 화를 내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휴 그래 굶어 죽어라 하고 역정을 내시고는 문을 닫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속상해서 그러셨던 건데 그때 전 그런 엄마의 반응에 더 짜증이 나서 정말로 끝까지 먹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계속 누워있고 힘이 없으니까 계속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다가 깨도 몽롱한 상태로 점점 지금이 며칠인지 얼마나 지났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음식을 안 먹은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잠이 들었는데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배경은 아주 깜깜한 밤이었는데 드문드문 노란 불빛에 가로등이 서 있었습니다. 시골같이 자갈밭길의 비포장 도로 위 버스 정류장 앞에 제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복장은 저희 중학교 때의 교복이었고 저는 평소에 학교에 타고 가는 마을버스 10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깜깜한 밤에 학교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꿈에서는 너무나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기다린 지 한참 지나 저 멀리서 버스 라이트가 보였고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는 제 앞에 멈췄고 외관은 평소에 제가 타던 초록색 마을버스가 맞았습니다. 버스의 앞문이 열리고 기사 아저씨를 보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서운중학교 가는 버스 맞아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평소에 보던 기사 아저씨와는 너무나 다르게 이상하리만큼 젊었고 또 뭔가 소름이 끼치는 것 같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쳐다보면서 낮은 중저음으로 네, 갑니다. 라고 짧게 말한 후 빨리 버스에 타라는 듯이 안쪽으로 손짓을 했습니다. 약간 안심하고 버스에 타고 티머니를 찍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티머니 카드가 없었습니다. 현금도 없었고요. 버스는 이미 출발해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힐끔 저를 쳐다보더니 그냥 타라는 듯이 허이허이 손짓을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려고 고개를 좌석 쪽으로 돌리는 순간 뭔가의 중력이 저를 짓누르는 것만큼 공기가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숨쉬기 답답할 정도가 되어서 그냥 빨리 앉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노인 옆에는 유치원 나이 또래의 어린 아이들이 앉아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없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맨 뒤에 구석자리로 돌진해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5초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옆에 앉은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가 왜 여기 있어?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옆을 봤는데 그 자리에는 제가 4살 무렵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제사 때나 할머니 댁에 있는 액자에서 본 모습이었는데
사실 제가 4살 때 돌아가셔서 실제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왠지 친할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자 그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제 옆에 있던 창문을 깨고 저를 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제 몸이 길바닥에 닿는 순간 통증을 느끼면서 잠에서 깼는데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수액을 맞고 있었고 탈수가 와서 기절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제가 계속 화장실도 안 가고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으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셔서 제 방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렇게 기절한 채 쓰러져 있자 저희 엄마는 너무 놀라 저를 급하게 병원으로 데리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왜 그 버스에 탔고 그 버스에는 왜 노인분들과 아이들만 있었을까요? 그리고 돌아가신 친할아버지는 저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만약 계속 그 버스에 타고 학교까지 갔더라면 저는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이서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건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가족 중 그 동생만이 유독 기가 약해서 가위에 자주 눌린다고 했었어요. 한 번은 동생이 거실에서 아는 형님 다시 보기를 틀어놓고 얼마 안 돼 잠이 들었는데 방 안쪽에서 소연아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 동생은 뭔가 잘못 들었나? 하고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했는데 또다시 소연아 라는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니 언니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목소리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때 제 친구는 집에 없었고 그 집에는 제 친구 동생 혼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동생도 자기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때 갑자기 소연아 그렇게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빠르게 부르는 게 들리는 순간 꿈? 가위? 어쨌든 눈을 떴을 땐 아는 형님 다음 회차 보기가 떠 있었대요. 그러니까 대략 30분 이상은 그 가위에 눌려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또 다른 일이 있었대요. 제 친구가 자기 동생이랑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먼저 잠이 들어서 제 친구는 동생의 배로 장난을 치다가 동생의 배에 손을 얹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가 어떤 꿈을 꿨대요. 제 친구는 그 꿈속에서 동생이 검은 배경의 타원 속 TV 앞에 가지런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왜 그 옛날 테레비 있잖아요. 어쨌든 자신의 동생이 그곳에 가지런히 누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대요. 그래서 제 친구가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소연아! 소연아! 그런데 제 친구의 목소리는 동생에게까지는 들리는 것 같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신의 동생이 벌벌 떠는 모습이 보였지만 제 친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TV 뒤에서
긴 머리에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점점 동생에게 다가왔다고 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형식으로 그렇게 동생의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뒤덮으려고 할 때 제 친구는 순간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마! 하지마! 그 순간 그 귀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 친구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말하길 그 눈에는 검은 눈동자는 없고 흰 눈동자에 실핏줄들이 터진 채로 제 친구를 가만히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대요. 제 친구는 그 눈을 보자 흠칫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자신에게 웃으면서 자신의 친동생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언니,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순간 제 친구는 너무 소름이 돋아 깼다고 합니다. 아침이 돼서 동생에게 꿈 얘기를 해줬는데 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언니, 혹시 어제 그 여자 눈동자가 없지 않았어?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 친구는 맞아. 눈동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 친구는 자신의 친동생이 가위 눌리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꿈을 꾼 거예요. 언니,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오늘의 밤속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 친구가 아직 할 말이 더 남았대요. 그곳으로 간다는데. 괜찮죠?